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일부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테마 또는 이슈가 네이버 카카오 최근 주가 상승과 최근 조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매출이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역대급 매출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일단 수급 공백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 될 것이다.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시장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할 때에도 대부분 카카오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한 400만 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110만 명. 그리고 3위가 이제 현대차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최근 주가 상승과 최근 조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드린다면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르게 된 데에는 그 디지털 플랫폼 육성, 그렇죠. 뭐 AI와 관련된 네. 네, 그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장관들에 대한 또 이 관련 전문가들의 임명,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정책 기대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 어느 정도 영향이 될까요? 각 정부마다 추진하는 정책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뭐 4대강이 있었고 교육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원 외교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원전이나 방산 관련해서 사업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초기에 정책 관련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AI 100조 투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실행을 했던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 분의 엔지니어 출신 분이 입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통부,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행 단계에서의 진행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그 AI 투자와 AI 산업에 대한 부응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AI와 가상자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 오픈 AI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 맺었다.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호재가 됐었는데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이제 지난 2월에 오픈 AI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기사화됐었고 이때 주가가 일시적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기대감이 크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맺고 AI 산업에 대한 카카오의 방향성, 그러니까 회사의 정책 방향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단기간 내 지금 2월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4, 5개월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4, 5개월 만에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현재 오픈 AI와 협업 단계를 통해서 성과물로 나타난 것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뭐 AI와 관련된 가장 큰 주축이 될 수 있는 산업군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챗GPT 그 API를 카카오톡에 이제 적용하는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을 좀 줄까요? 카나나이죠. 네. 명칭이 어제 그제 아마 지난달에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었고 어제 그제 이제 신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카카오에서 출시된 챗GPT와 연동된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카톡하고 연결되는 연동성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톡 프로그램을 쓰면서 여기에 연동된 그 우리가 이제 질문이나 여러 가지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서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카톡과 연동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의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버 클로버 X가 나왔었고, 네. 반응이 뭐 기대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용화를 해봤었기 때문에 네. 이 경험, 거기다 여기에 또 AI 수석으로 네. 또 네이버 그렇죠. 또 그 담당자가 또 갔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인 AI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장 빠른 게 엑사원. 이게 LG에서 네. 이미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거는 연구용으로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자기들끼리 좀 썼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클로바엑스인데 이거는 이제 상업용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출시가 됐고 동남아 쪽에서는 뭐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동남아 쪽에서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게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카나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국내 AI 산업군에서의 내용은 초기 단계에서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하나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내고 나서 빠르게 추진하는 이 속도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출시한 AI 프로그램 자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글로벌리에서 평가받을 만한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물론 네.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 징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급락이 좀 나오고 네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그동안의 어떤 모든 것들이 좀 그 악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장이요.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인데 지금의 장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지난 2020년도, 21년도 시장과 유사하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네. 이때도 예탁금이 70조 원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뭐 3,100포인트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닥 1,400에서 2,400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때 가장 히트주라고 하면 우리 HMM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한 2년여 가까운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흐름에서 어떠한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일부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테마 또는 이슈가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비단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활성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러 약세로의 최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달러를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적으로 부양하고 이제 확장시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단순하게 최근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이게 꺾이는 흐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대표주라고 하면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아마 21년도쯤에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주가가 20만 원, 25만 원 요 평가를 받았던 흐름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가상자산, 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페이의 주가 목표치가 뭐 50만 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25만 원, 뭐 20만 원 주가 흥행을 하던 그 기업이 최근에 2만 원, 3만 원까지 주가 빠졌단 말입니다. 뭐 다시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었지만 이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은 어느 정도 추구하지만 이제 실적 뒷받침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누적 적자가 계속 진행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난해 4분기, 이번에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미국 주식 중개에 대한 그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 평가 자산에 대한 이익치가 극대화됐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연간 흑자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추세라고 한다라면 미국 주식 중개에 대한 수수료 수익 당연히 증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익성도 추가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의 어떤 그 주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2만 원, 3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주가 하락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방으로 가격 진행에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시적 조정이라는 부분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기회로 해서 관심도를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카카오 이 웹툰, 웹소설 이것도 좀 가장 요즘 핫한 젊은 층만이 아니죠. 중년층들도 상당히 좋아하던데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네. 네이버도 뭐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그렇죠. 카카오도 이제 수익화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만한 어떤 경쟁력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웹툰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광장이라는 그 소시섭 배우가 나온 그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품평에 대한 댓글들을 쭉 봤는데, 웹툰에 비해서 이 드라마 자체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웹툰이 저는 광장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웹툰은 그 이상이라는 얘기이거든요. 웹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가 제작되는 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K웹툰 강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조금 그보다는 좀 뭐 초라하다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강하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웹툰의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웹툰 기업들이 유럽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철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랑스 웹툰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높이 평가가 받지 않습니까? 네. 장벽이 너무 높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피스, 일본의 그 망가가 이미 유럽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을 해서 시장을 확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끼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웹툰을 출시하게 되면 딱 1시간 만에 불법 사이트에 바로 올라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장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미국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 하나 추가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평가를 해볼 때는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아마 명칭이 그럴 겁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딱 1년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상장됐는데 지금 한 8불대 하고 있거든요. 상장 때 한 16불, 15불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저는 한번 사볼만 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자료 하나 짧게 준비했는데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종목이 쿠팡입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에 굉장히 국내에서는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실제 미국 시장이 상장이 되고 나서 50불대 상장이 되고 나서 이게 뭐 거의 10불 이하로 1년여 동안 이게 한 1년 정도 상황에서 물론 미국 시장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연동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상장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금 뭐 한 30불대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여기다 실적 반영치가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투 이제 상장 이후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1년이 딱 지났어요. 지금 25불대 상장되어진 이후에 최근 6불대 저점 찍고요. 지금 8불대인데 최근의 주가를 보게 되면 네이버의 주가는 그래도 15만 원, 20만 원대에 30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웹툰의 주가는 여전하게 최근 8불대에서 계속 플랫하게 흐름 없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최근에 뭐 관심도도 높고 많이 투자되어지고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 많은데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 내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할 때 저는 네이버 웹툰 시장의 평가는 유럽과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현재 사업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본다라면 네이버 웹툰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웹툰이든 카카오 웹툰이든 웹툰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그 시장의 확장성보다는 네. 집중성,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집중도를 가져가고 진행하는 형태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저 웹툰이 저 상장할 때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에도 도움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일본 글로벌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좀 회의론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자회사 제트홀딩스, 네. 네, 여기하고의 시너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라인, 야후의 그 통합, 뭐 재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해외 사업 라인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뭐 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 부분의 모멘텀은 어떨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본 라인을 철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분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권을 놨죠? 네네. 이제 철수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업과 동남아 사업에 대한 네이버의 이제 기존에 시장을 선점했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었었는데 일본 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은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자이긴 하지만 이 CFO가 그 해외 사업부까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CFO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자체에서도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뭐 비단 라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위축되고 있는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 변경을 통해서 해외 사업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내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일본 쪽에 지금 침체된 분위기에서의 상황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밸류에이션이 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그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싸냐 비싸냐 그래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또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또 넘어가니까 네이버의 이제 고점은 43만 원 수준입니다. 카카오의 고점은 17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집중되어진 수준에서의 매매 구간에서의 흐름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전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수준에서 가장 많이 진입을 했던 구간에서의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 또 최근 주가의 상황이 딱 요 이제 집중된 매수 구간의 가격들을 바로 직전에 두고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요. 이제 실적만을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IT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지금도 뭐 성장 섹터이긴 하나 과거에는 아주 각광받는 성장 섹터였죠. 왜냐하면 매년 매 분기 영업이익의 숫자가 거의 2배씩의 확장 단계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매출이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역대급 매출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이버도 뭐 최상 수준에서의 매출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판관비라든가 광고비 같은 게 많이 지출되면서 영업이익단에서의 부분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한계 효용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지만이 네이버 카카오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는 43만 원, 카카오는 1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실적에 대해서 반응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봅니다.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개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는 30만 원, 카카오는 8만 원, 10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또한 최근의 추세를 보면 관성의 흐름으로 판단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대급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지난해 연말부터 강력하게 단행을 했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후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 뭐 대략적인 그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네. 그 컨센서스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정확한 없죠. 내용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네이버, 카카오 참 이거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했으면 어떤 게 더 좋으냐, 뭘 사냐. 저는 일단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한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관심도가 가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PBR 기준 한 2.75배 정도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5, 1.7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이버가 조금 더 가격적 저평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같은 사업 모델을 추구해야 되겠죠. 네. 지금의 사업 내용으로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주가가 크게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이번 AI 100조 투자를 통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 흐름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주가 전망을 위해서 그림을 잠깐 만들어 왔는데 이거 함께 네. 보시죠. 이해도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좀 장기 흐름에 대한 네이버 카카오의 그림입니다. 46만 원 고점이었고 뭐 17만 원 고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뭐 주가의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판단할 때 이동평균선이나 보조표를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구간에서의 흐름이 저항선 또는 지지선,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요 기준으로 이제 시장을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면 짧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카카오의 최대 저항선은 58,000원 수준이었어요. 여기 돌파했죠. 그럼 다음 저항 구간은 7만 원 내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만 원 고점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받는다라면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돌파된 저항선 58,000원, 6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은 지지 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빠져도 이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회복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하신다는 다음에 6만 원 전후로 해서는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 타겟은 8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3만 원 수준이 굉장히 그 두터운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물론 두 번째였죠. 23만 원을 지난 올 초 중반 뭐 2, 3월에 한번 뚫었고 조정받고 다시 두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더 세게 이제 주가 움직였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30만 원입니다. 딱 30만 원 언저리에 조정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때 지지 라인이 어디냐? 돌파된 저항선 23만 원. 그래서 23만 원 상반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추가 매수 또는 뭐 관심도를 가진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요 최근에 그 고점에서 어제 네. 뭐 확 밀려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고 또 물렸구나. 이제 예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몇 년 전에. 네. 오늘까지 계속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물리신 분들이라면. 제가 카카오 네이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느꼈다라는 게 어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카카오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인분들께서. 그러니까 왜 어제 10% 이상 주가가 아마 아무래도 장중에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하락폭이 훨씬 컸고 네. 네,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네.
답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을 건데 위안을 달라는 그렇지. 얘기들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내가 듣고 싶은 건 괜찮아. 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거야. 그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간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더 가는 시점에서의 기간차가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전과 같이 뭐 1년, 2년 이렇게 걸려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안의 흐름에서 이 주가의 돌파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 우리가 이제 그 롤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털어내고 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롤링 과정에서의 주가 변동성을 주는 흐름에서의 가격 구간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신문에 대한 전략적 의미는 뭐 제 지인분들에게 드린 얘기와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해당 수준에서의 가격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